여러분 안녕?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학 가이더 니줄라꺼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이드한 소설 동백꽃과 함께 교과서 필수 문학인 김유정 작가의 소설 봄봄을 다시 읽고 왔어. 동백꽃만큼이나 인기가 많다 보니 1968년 영화 봄봄을 시작으로 연극, 드라마, 오페라, 한소리, 애니메이션 등으로 재창작되어 왔지. 동백꽃과 봄봄에 모두 점순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거 알지? 이 인물이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두 소설 다 강원도 농촌을 배경으로 했고 주인공 나의 1인칭 시점인데다 해상 장면이 개입해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서술이 공통점이야. 그리고 봄봄 역시 바보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방언이나 비속어를 적극 사용하면서 해학적인 포인트를 잘 살렸다는 거 기본으로 알아줘. 주인공 나는 자기 딸 점순이랑 결혼시켜주겠다는 마름 봉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3년 7개월이 되도록 월급 한 푼 못 받고 봉필의 농사를 대신 도맡아 일해주는 대릴사위로 살고 있어. 말이 대릴사위지 실은 머슴에 가까워. 대릴사위 알지? 그 집 딸과 결혼하는 것을 계약으로 몇 년간 농사일을 대신하는 거. 근데 해가 바뀌어도 장인 봉필이는 점순이랑 결혼시켜줄 기미가 보이질 않아. 언제 결혼시켜주냐는 질문에 늘 점순이가 아직 키가 작으니까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회피할 뿐이지. 처음에는 고분고분 그 말을 믿던 나는 점차 그 회피에 이골이 나기 시작하고 장인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 그래서 일하다 말고 배째라며 드러눕기 시전도 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기다리라는 헛된 희망뿐이야. 이 장인이 왜 그리 결혼을 미루는 걸까? 다들 눈치챘겠지만 최대한으로 공짜 노동을 착취하고 싶은 거지. 나의 친구 뭉태의 정보에 따르면 장인의 세 딸 중에 첫째 딸은 10살에서 19이 되어 시집 보낼 때까지 대릴 사위가 총 14명이었다는 사실이야. 충격이지. 정식으로 모습을 두면은 월급이 나가니까 그 돈 아끼려고 대릴 사위라고 꼬셔서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전노란 말이지. 이제는 둘째 딸 점순이 차례인데 나아가 그 중 세 번째 대릴 사위라는 거야. 셋째 딸이 아직 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애가 10살 될 때까지는 꼼짝없이 공짜 머슴으로 살아야 할 팔자라는 거야. 진짜. 이쯤 되니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이 장인은 좀 너무하다 싶지? 아닌 게 아니라 이 장인은 동네 마름으로서 인심을 잃은 사람이야. 소작인이 웃돈이나 뇌물을 주지 않으면 가을에 영락없이 땅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앞에선 웃어도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거든. 마름이 땅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대신 땅세를 받아주고 계약관계를 정리해주는 중간 관리자니까 그 권력이 만만치가 않아. 그런 장인에게 어수룩한 주인공인 나아가 머슴격으로 딱 걸린 거야. 아유 바보. 이쯤에서 퀴즈 하나. 왜 제목이 봄봄이 아니라 봄점봄일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3년 넘게 계속되는 결혼에 대한 요구와 좌절이 사이클처럼 반복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썰도 있고 또 점순이의 점을 시각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썰이 있어. 독자의 이런 추측까지도 작가가 의도한 전략이겠지? 자 각설하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점순이가 이날따라 갑자기 밤낮 일만 하다 말 거냐고 핀잔을 줘. 나는 깜짝 놀라. 평소에 말 한마디 섞는 사이가 아니었거든. 어서 결혼시켜 달라고 하라는데 주인공이 오죽 답답했으면 점순이가 나설 정도겠느냐고. 그리고 장인과 함께 구장을 만나고도 다시 설득당한 뒤에도 점순이는 구장까지 만나고도 그냥 오느냐고.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뭘 하냐고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하니까 이제 나는 덜컥 참을 수 없이 자존감이 무너져버려.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고 스스로를 자책까지 해. 이때 나는 결심을 하고 평소보다는 좀 더 반항심 가득한 드러눕기 쇼를 해. 그리고 점순이 보란듯이 장인의 매질에 지지 않고 수염도 잡아채고 욕도 해가면서 바짓가랭이를 잡아채서 장인을 아주 시원하게 골탕 먹여. 바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랄까? 상상해봐. 너네 아버지가 외할아버지하고 서로 상욕을 날리면서 레슬링 비슷하게 몸싸움하는 모습. 물론 이게 자기 집이 일이면 대충격이지만 남의 집 일이면 세상 이런 코미디가 없지 않겠냐? 그런데 오 마이 갓. 당연히 내 편인 줄 알았던 점순이가 오히려 나의 귀를 잡아당기며 장인 편을 들고 역성을 드네. 나는 완전히 벙쪄. 이게 아닌데?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렇게 멍 때리는 걸 찬스다 싶은 장인이 지게막대로 사뭇 조지는데도 꼼짝 못하고 바보 신세가 되었다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 사실 진짜 결말은 바로 앞장면의 역순행 구성으로서 터진 머리에 약을 발라주며 달래는 장인님의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다시 농사일을 성실하게 됐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작가는 의도적으로 슬쩍 순서를 바꿔서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대사로 독자를 끝까지 웃기는데 성공하는 스킬을 보여주시지. 그나저나
그나저나 우리 불쌍한 주인공 몇 년이나 더 머슴 생활을 했으려나? 결혼에 성공했을까? 줄거리만 보자면 이 이야기는 대릴 사위로 들어간다, 속은 것 같아 반항한다, 몸싸움을 한다, 그러다 다시 성실한 일꾼이 된다는 단순한 구조라서 이게 뭔 이야기지 싶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이제 이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얘기해볼게. 여러분은 한국사에서 30년대 식민지 체제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거야. 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공황이 일본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자 일본 국민의 위기감을 이용해 사무라이 출신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제끼고 군부 통치를 내세우는 이른바 군국주의 시대가 와.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총리, 장관 다 해먹으면서 지네 맘대로 전쟁하겠다는 거야. 그들이 30년대에 만주랑 중국 침략 전쟁을 시작해. 이런 전개는 독일의 히틀러랑 비슷하지. 자기들 생존이 위태로우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상. 그리하여 조선의 병참기지화, 다시 말해 조선을 자기들의 전쟁 보급부대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인력과 자원을 수탈하겠다. 그러니 너네도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자각하는 게 편할 거다. 그러니 언어도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라는 정책을 시행하지. 이로써 농촌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인데 27년에 소작농 비율이 45%였다가 37년에는 60%로 증가하는 중산층 자영 농민들이 땅을 뺏기고 하층민이 되는 시대인 거야. 이런 상황에 청년 결혼이 잘 되겠니?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하려면 조금이라도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했을 거잖아. 소작농으로 살아봐야 입에 풀칠도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아예 유랑하는 일용직 잡부가 되고, 요즘에 비트코인 같은 광산에 금캐기 하러 다니는데 이 김유정 소설에는 결혼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착의 희망을 품는 노총각들이 곧잘 등장해. 김유정 소설 중 노다지라는 작품에는 광산을 떠돌며 금캐는 노총각 덕펄과 꽁보의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노총각 덕펄이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고 푸념을 하는데 의형제 아우인 꽁보가 대뜸 자기 누이를 소개해주겠다고 해. 근데 그 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거든? 그런데도 꽁보가 강탈해서 주선하겠다 하니 좋다며 그걸 또 믿고 기대를 해. 야 참, 결혼에 대한 욕망이 자라나니 금에 대한 욕망도 더 커지겠지. 그러다 마침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하자 덕펄이 위험한 금캐기에 욕심부리다가 결국 돌에 깔려 죽는 얘기야. 원래라면 농민이었을 그가 황폐한 식민지기에 유랑생활로 내몰리다 죽는 하층민의 비애를 보여주는 소설이야. 마치 봄봄의 주인공이 점순과의 결혼에 실패하고 나중에 노다지의 유랑자가 되어도 결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금을 캐다 죽는 비극 시리즈 같은 느낌도 들었어. 대체 이들에게 결혼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절실할까? 요즘처럼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한 나혼산의 관점으로 보면 뭘 그렇게 집착하나 싶지만, 그 당시 가난한 다수의 청년들에게 결혼이란 정서적, 성적 결핍 해소의 실현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유교 전통의 사회적 시선에서도 결혼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핍을 만들어냈을지 상상해봐. 90년대까지만 해도 20대 초중반에 대부분 결혼하던 나라야. 30살이 되도록 결혼 못하면 부모, 친척, 지인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난하고 위태롭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그나마 위안을 느낄 길이 남녀 간의 살림 결합에 있다고 믿었을 거야. 부부 간의 정과 성이 주는 쾌감, 또 자식을 낳아 기를 때의 생명의 신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 이 모든 것이 이유였을 거야.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작가는 초반에는 결혼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더니 결말에는 희망 중독에 빠진 주인공을 통해 결혼 성공 여부는 열린 결말로 남겨둬. 왜일까? 그건 그 청년의 아픔이 바로 당시 식민지기의 실제 현실이었다는 것을 사상 검열을 피해가며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게 학계의 설이야. 주인공은 이 희망을 버리지도 못하고 또 장인을 배반하는 속물도 되지 못하는 성실하고 순박한 인물이기에 그 비극이 더욱 부각되는 실은 슬픈 소설인 거야. 우선 주인공은 바보형 인물이기 때문에 독자는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읽을수록 주인공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이 아이러니 때문에 우픈 코미디가 발생하지. 누가 봐도 부려먹히다가 퇴사할 각인데 본인만 모르고 3년 7개월이나 머슴질을 하다니. 그리고 끝내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라며 성실한 머슴으로 복귀하는 결말이라니. 그리고 표현을 좀 봐. 대가리를 까놀 자식, 이놈의 장인님, 봉필이 별명 욕필이. 또 빙장이라는 말은 남의 장인을 뜻하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장인 대신 빙장이라고 부르라는 저 무식함까지. 작가는 의도적으로 방언과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 이것은 인물과 동질감을 느끼려는 김유정식 문체 스타일인데, 작가가 지적 우위를 갖고 인물들을 하찮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순박함을 부각해서 그들을 애정의 시선으로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야. 화자가 인물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레 독자도 인물의 공감과 연민을 느끼기 쉽고 또 그를 응원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장인의 눈치 보기 스킬. 장인이 나를 잘 부려먹으려면 결혼시켜준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종종 징역 겁박도 하는 동시에 나가 정말 떠날까봐 안절부절 못해서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약도 발라주면서 당근도 준단 말이야. 실은 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지. 또 구장 앞에서 배앓이 뒤틀릴 때는 코를 푸는 척하면서 괜히 나의 옆 갈비를 퍽 치는 소심한 짓을 하기도 해. 남 앞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눈치를 보고 있지. 이런 장인의 모습을 통해 권력을 쥔 마름도 귀여운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걸 풍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작가는 소설 전반에 걸쳐 인물들의 갈등과 긴장감 대신 오히려 코미디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 실은 웃을 일이 아님에도 얻어 터지면서도 약 발라주는 장인에 대해 눈물겹도록 고마워하는 이 아이러니 때문에 웃픈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어. 왜 김유정은 이렇게 갈등 자체보다는 여기서 파생되는 웃음에 더 집중했었던 걸까? 어느 논문에 따르면 김유정이 춘천 신례 마을에서 야학 교사를 하며 농촌 생활을 했던 기간은 약 3-4년밖에 되지 않고 주로 도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가 목격한 일제기 자본주의 시대 하층민으로 밀려나 생존을 위해 발악하다 서로를 배신하는 영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와 대조되는 순박한 농민들에게서 위안과 애정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 농촌 주인공이 근본적으로는 선량하다는 것과 자기 일에 대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구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또 다른 리얼리즘 장르라는 거지. 또 궁핍한 삶 속에서도 농민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성을 부각하고 가난과 절망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 바로 김유정식 해학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장인과의 갈등이 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해선 갈등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코미디를 부각해 인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고차원의 스킬, 이게 바로 소설 봄봄을 고전의 반열로 만든 힘일 거야. 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 작품을 통해 조선인 내부의 문제가 아닌 일제기의 탄압이 만든 모순적인 사회에 대해 인간애와 해학 정신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은 동백꽃에 이어 김유정 작가의 봄봄을 가이드했어. 부디 재밌었길 바라고 이것을 계기로 김유정 작가의 다른 소설들도 읽어보게 되길 바라. 우리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망관부!